이번 시간에는 FME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예를 보면 여기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 클리니컬 해저드 리스트, 함 어세스먼트 리스트, 프릴리미너리 해저드 어세스먼트, 그 다음에 PHA, RACT, 리스크 어세스먼트 컨트롤 테이블, 여기까지 지금 봤어요. 1번에서 5번까지. 이제 요 DFMEA 보면 되겠어요. 오늘 DFMEA, SFMEA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PFMEA, UFMEA 이 정도까지, RACT까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위험 분석 저기 스키매틱이었죠. 간략도.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위험의 정의였죠. 자, 이것도 한번 다시 보면 이게 이제 실무적인 이제 위험관리 프로세스라고 봐야 되는데요. DFMA. 여기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은 이제 뭐 무조건 이제 최초에 있어야 되고, 지원 도구 CHAL, HAL 뭐 이런 게 있었죠. PHA. Preliminary Hazard Assessment 이거 중요했죠. 어널리시스군요. Preliminary Hazard Analysis. CHL은 Clinical Hazard List, HAL은 Harm Assessment List. 위해, 함이에요, 함. 위의 요인, 식별, 이제 FMEA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탑다운 방식, PH에서 이제 사용했던 방식은 탑다운 방식, 그냥 FTA 방식이고, 폴트 트리 애널리시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발 중에는 FMEA, 그죠? 페일리어 모드, 이펙트 애널리시스, 그죠? 소프트웨어, 여기 디벨롭먼트 할 때, 소프트웨어도 이제 뭐 개발 중이죠. 그 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 해야 되고, 유저빌리티, 사용적 합성이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FMEA, 이렇게 생산할 때죠. 바텀업 방식의 위험 분석이 있습니다. 탑다운, 바텀업. 자, 이게 이제 뭐 그 FTA든 FMEA든 위험 분석을 하면 RACT 컨트롤 테이블로 올려서 잔여 위험,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위험, 리스크, 베네핏, 웨잉 뭐 이런 걸 해야죠. 그래서 이득이 이제 위험보다 크면 RACT를 최종 승인해서 보고서를 쓰는 거고, 이득이 위험보다 크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위험이 이득보다 크면 생산 금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현재 다시 파일들을 보면은 이제 요 부분들이에요. 이제 여기 FTA 지금 한 거고, FMEA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RACT 컨트롤 테이블까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제세동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심장 충격기인데 자동 심장 충격기입니다. 그래서 그 심실세동 감지한 다음에 이제 알람이 뜨죠. 버튼 누르라고. 그러면 눌러서 이제 전기 충격을 주는 뭐 그런 거잖아요. 패드 시작해서 심실세동 환자를 이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걸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설계 개발상의 위험 분석 내용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개발을 마치고 나서 시스템 레벨에서 검증을 할 때 적용 규격이 있어요. IEC 60601-1이라고. 이건 이제 개별 규격을, 그건 이제 또 따로 있고, 기준 규격은 또 따로 있어요. 공통 규격은 이제 이렇게 4절부터 1절까지 전자파죠. 그래서 쭉 있는데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이거를 개발 완료하고 나서 기술문서 첨부 서류 중에 이제 그 시험 성적서가 있어요. IEC 60601-1. 그 성적서에 이제 필수 첨부 서류가 60601-1에 대한 위험 분석, FMEA.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일부고 위험 관리 파일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다음에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 중에 이제 여기에는 써져 있진 않는데 그 회의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비공 안에 이제 뭐 회의록을 좀 1년번을 써놓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좋겠죠. 보면은 이제 뭐 이러한 스키매틱이 있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이제 요문서 개발하면서 뭐 전원장치서부터 해서 안에 이제 차징 커패시터, 그 다음에 뭐 요게 그 심실세동을 감지하는 회로가 그 전기적 충격 회로하고 같아요. 패스가 같아.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제 패드를 가슴에 이제 이렇게 부착을 하면 이제 심실세동을 감지를 해야 돼요. 심실세동 상태가 위험한 거니까 그걸 재세동해야 되니까 심실세동을 확인하는, 그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전기 충격을 이제 사용자가 이제 그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세동을 해야 되거든요. 충격을 줘서 선택기, 뭐 패드 커넥터, LCD, 스피커. 이제 이것도 청각적인 화면도 있지만 LCD 화면도 있지만 이렇게 스피커도 있어서 시각적인, 청각적인 어떤 리던던시, 이중화로 알람을 합니다. 스피커가 안 나올 수도 있고 화면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시각적인, 청각적인 알림을 다 제공한다. 리던던시로. 계략은 그렇고 이제 세부적인 분석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아이디 같은 거 다 잘 부여하시고 예를 들어서 전원 장치 기능은 이제 뭐 이게 지금 드라이브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데요. 모든 전자회로에 전원을 공급한다. 배터리를 끼워서 메인 기판 전원을 공급하죠. 차징 장치도 고장 모드 전원이 중단되는 거고요. 고장 메커니즘을 보면 전원이 중단이 돼서 에너지 사용 불가. 최종 영향은 치료가 이제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안전에 영향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그 뭐야 응급 처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심각도는 뭐 제일 높다고 봐야 되고 인도는 이제 2로 잡았어요. 그리고 검출력은 1. 이거 바로 알 수 있죠. 검출이 안 되면은 이제 5거든요. 여기 지금 볼까요? 환경 기준. 검출 불능 지금 오면은 그렇고 전원이 안 들어오면 뭐 확실하죠. 눈에 딱 보이니까. 소프트웨어가 전지 장착 시 상태를 점검함. 이제 잔량 표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화면에, 그러니까 내부 회로는 계속 그 배터리 컨디션을 체크를 하죠. 네, 그래서 잔량 표시를 해주고 소프트웨어가 계속 주기 점검을 하는 상태인 거죠. 소프트웨어가 이제 배터리가 없는데
거의 이제 뭐 이제 끝났는데 풀 차징 상태로 이렇게 화면에 띄우면 안 되겠죠. 잔량을. 소프트웨어가 여기는 좀 중요한 편입니다. 심각도는 높지만 이제 잘 발생하지 않는다. 검출도 잘 되고 잔량 표시가 되니까 안전하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빨간 거 한번 보면 뭐 같은 배터리 얘긴데요. 전압이 불안정한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드라이브 배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좀 안 좋죠. 그래서 전지 전압이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불안정한 전압이 회로에 공급된다. 그러면 이제 그 제세동 에너지가 부적절하게 가해진다. 결국은 부적절한 치료가 되는 거죠. 이것도 안전 영향이 있고요. 이것도 위험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빈도를 조금 높게 잡았네요. 3. 검출도 요거는 이제 내부 사정이라 검출도 잘 안 될 거예요. RPN을 보면 60까지 올라가요. RPN을 보면 어떻게 계산하죠? 요거를 요렇게만 곱해야 되는데 그죠? 뭐 그래도 같은 값이긴 한데 이것도 그런가? 요렇게 곱해야죠. 그러면 나머지도 쭉 바꿔보죠. 이렇게 뭐 값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좀 위험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경감 대책은 전압 레귤레이터 사용으로 전압을 보상한다. 이게 암페어가 센 제품은 아니에요. 전압은 높고 전류는 이제 낮은 어떤 그런 제품 특성이니까 이제 전류가 적고 전압을 컨트롤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 레귤레이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전압이 안 흔들리게 되겠죠. 물론 이제 근본적인 이제 온도가 왜 올라갔는지에 대한 대책은 아니지만 전압 자체만 놓고 보면 심각도는 있지만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진 않는다. 물론 검출은 여전히 안 좋긴 하지만 그래서 시스템 영향 제거로 최종 안전 영향은 N. 자, 이때는 이제 안전 영향이 있었는데 전압을 잡아줌으로써 안전 영향은 없다. 노란. 이제 판정 기준에 이제 뭐 이 정도 노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전 영향이 이제 Y는 아니고 그 N인 경우에는 실현 가능이 있다면 RPN을 줄인다. 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기준을 주면은 좋죠. 그러면 이제 허용할 만하죠. 충전 에러를 좀 하나 볼까요? 뭐 세 개가 있는데 이거 두 번째 걸 볼까요? 제세동 콘덴서 충전. 네, 여기 이제 하이 볼티지를 내려면 일단 충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충전이 잘 안 되는 경우를 가정을 했어요. 이유는 과전압 발생, 정류 다이오드 고장. 일단 콘덴서 충전을 하려면 뭐 이런 부품이 필요할 거예요. 콘덴서의 고전압이 이제 공급이 안 되는 콘덴서의 고전압 공급이 안 되는 경우에요. 그러면 이제 그 충분히 충전이 안 되면 이제 전압이 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심실세동 환자가 적절한 치료가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안전 영향이 있을 거고 심각하죠? 이제 내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검출도 안 되고 발생 빈도도 뭐 그냥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간 건데 대책은 아까 그 전압 레귤레이터 이걸로 해서 정류 다이오드를 이제 보호해 주는 거죠. 과부하
로부터 여기도 이제 n이라고 돼 있고 5, 1, 4 요게 이제 좀 낮아진 거죠. 뭐 그런 식은. 네, 발생 빈도만 낮아도 절반으로 떨어지네요. 그죠?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선택기 요거 하나 볼까요? 이거를 볼까요? 패드를 충전된 제세동 커패시터에 연결하는 동시에 감지회로를 분리함. 이게 셀렉터가 이렇게 딱 전환을 해줘야 돼요. 심실세동을 딱 감지하고 심실세동이 딱 검지가 되면 이제 딱 전환해서 충전회로하고 연결시키고 재세동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장이 납니다. 이렇게 이게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재세동으로. 게이트 라인이 열리고 FET 스위치 활성화 실패, 재세동 패드와 검출기로 연결 실패,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실세동 검출이 안 되겠죠. 이거는 지금 검출한 다음에 재세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재세동 상태에서 심실세동 검출 자체가 안 되는 걸 말하네요. 그죠? 재세동 패드와 그러니까 검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전환도 안 되는 거죠. 심실세동인지 확증이 있어야 이제 전환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치료가 이제 안 되는 거고. 위험하죠? 이 정도로 발생 빈도를 잡았고. 검출. 요거는 이제 딱 눈에 보이죠? 예, 그래서 3 정도로. 자, 이거 이제 원인이 이제 어떤 뭐 내부 연결이 좀 안 돼서 그런 건데, 내부 배선 별도의 내부 배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로 게이트를 연결해 주는 거죠. 이제 접속 부위가 좀 냉납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커넥터가 부실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이제 안전 영향이 있지만 발생 빈도는 이제 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될 수 있으면은 더 좋은 설계를 하면은 좋긴 하겠죠. 그래서 설계상에 이런 위험 분석들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구조적으로 개선을 못할지언정 회의를 통해서 이게 지금 회의로 써놓진 않았지만 그 회의를 통해서 한 번쯤은 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혹시 알아요? 해결책이 또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디어 스토밍 이런 때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제세동 패드 커넥터. 제세동 패드는 이제 타사 거를 구매를 해서 지금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커넥터 이제 사이즈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뭐 그쪽 패드 쪽 품질이 일정하다고 볼 수도 없고 우리도 이제 그 상대물을 맞추는 거니까 접속 불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가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심실세동이 아닌데 잡음 때문에 덜거덕거리면서 이제 뭐 잡음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좀 엉켜서 심실세동이 아닌데 뭐 그냥 심실세동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멀쩡한 사람한테 이제 지금 뭐 전기 충격이 가해지게 되잖아요. 이거 이제 뭐 멀쩡한 사람이 전기 충격 받는다고 죽을 가능성보다는 이제 좀 뭐 그냥 고통스러운 정도일 텐데 어쨌든 좀 5는 아니더라도 3 정도를 잡았고 이럴 수 있죠. 3 정도를 잡았고 검출은 3 이렇게 했는데 설계상에 이제 이런 설계를 하면은 좋죠. 이제 텐션을 주는 거예요. 이런 스프링을 적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클릭 느낌을 또 제공해 주면 좋죠. 딸깍하고 그러면은 이제 연결 관련해서는 좀 확신을 갖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뭐 LCD 화면하고 스피커, UI 이거는 이제 그 사용 적합성에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DFMA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 개발이 끝나면 이제 시험은 시스템 검증을 해야 되죠. 규격 검증. IC60601-1. 자, 이건 좀 양이 많아요. 지금 여긴 제목만 적어놨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해야 됩니다. 판정 기준은 이제 안전에 영향이 이제 없는 경우는 좀 구분을 했어요. 안전에 영향이 있는 경우하고 안전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죽는 거잖아요. 그죠? 비극적인. 이쪽은 이제 뭐 제품을 못 쓰는 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제품 내에서 해당되는 거고 이 정도로 RPN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여기 이제 발생 빈도인데 요거는 이제 초기의 값을 나중에 변경할 수는 있어요. 적절한 사유를 달아서 보통은 이렇게 5개 등급으로 나누고요. 이게 이제 시간당 고장 확률을 말해요. 요게 시간당 요 확률 발생 빈도에 대해서는 지수함수를 보통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지수함수로 해요.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발생 빈도가 인위적으로 이제 막 그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잘 사용하려고 했는데 잘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발생하는 뭐 오류, 고장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뭐 사이버 보안처럼 막 고의로 막 침투하고 그 개념이 아니고 고장. 자연적인. 그죠? 이제 이거를 이제 시간당 고장 확률로 보시면 돼요. 그 검출력. 검출력도 지금 정량적으로는 이제 시간당 검출력으로 이렇게 본 거고 1이면 이제 확실히 검출되는 거, 5면 검출이 안 되는 거 정도로. 그 다음에 계정 이력 쓰시면 되고 요거는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이제 여기 SFME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그 아키텍처라고 봐도 되겠죠. 하드웨어 그 아키텍처라고 봐도 되고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가 C등급이에요. 이게 그 아까 그 DFMA에서 봤지만 사망할 수 있죠.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그 뭐 셀렉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터벌 충격 그 인터벌이라든지 이런 시점, 타이밍, 시퀀스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로 지금 제어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 다 해당이 되고 이제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C등급이 되겠습니다. 6230사에 보면은 이 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6230사 설계 소프트웨어에 관한 FMEA가 있고 생산 소프트웨어 이거 생산하려면 요즘엔 다 자동화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뭐 반자동만 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 거를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은 이제 뭐 그 사이버 보안을 이렇게 SFMA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따로 이제 빼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넣은 이유는 보면 전에 한번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고객 니즈,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 이게 이제
이게 커스텀 리콰이어먼트 스펙이 있죠. CRS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 계획 세우고 요구사항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이렇게 아키텍처를 만들죠. 이런 식으로 만들고 모듈화 하죠. 이거를 세부 디자인을 합니다. 모듈을 하고 이제 최소 단위까지 이제 하고 나면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닛을 구현하고 이제 유닛을 이제 정적 분석을 하죠. 검증을 합니다. 그다음에 통합을 해요. 유닛을 다 통합을 해서 모듈화 하죠. 그리고 이제 통합된 상태에서 또 이제 검증을 합니다. 통합 시험은 보통 이제 하드웨어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분적으로라도. 이제 이걸 하드웨어랑 같이 시험하는 경우가 많고, 다음에 이제 모듈들을 합쳐서 이 아키텍처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죠. 그리고 그 시스템에 또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레벨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죠?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사항이 그 세부적인 요구사항들이 다 니드가 맞는지, 그리고 나서 배포가 됩니다. 이렇게. 사이버 보안이 이 프로세스를 다 쫓아갑니다. 사이버 보안이.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스를 지켜야 돼요. 다만 이제 뭐 여기 개발하고 유닛을 구현하고 검증할 때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자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장에 관한 예방하는 막는 디펜스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고장을 일부러 내트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고 사이버 보안은 이제 누가 침투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검증하는 기법이 다른 거예요. 검증 도구가 달라.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은 약간 수동적인 느낌인 거고 사이버 보안 검증은 약간 공격적인 거예요. 공격에 대한 디펜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공유를 하는데 검증 기법은 확연히 다르다. 그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제 5절이 이제 어떤 개발 검증이라면 이제 6절은 6절이 안 보이죠? 5절. 여기는 메인터넌스를 뺐네요. 그죠? 메인터넌스가 안 보이네. 자, 변경이 안 보이네. 변경. 뭐 변경도 고객 니드가 이제 바뀌면 당연히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여기 이제 거의 비슷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 소프트웨어 위험관리 프로세스. 지금 이제 위험관리 프로세스 1497일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 FMEA 단계죠 지금.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도 어차피 프로세스를 물론 이제 검증 기법이 이제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프로세스를 공유를 하니까 그 위험관리도 이제 프로세스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버 보안도 같은 그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게 업무적으로도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제 같이 넣은 거예요. 8절 형상관리. 사이버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상관리를 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프로세스. 그쵸. 그, 여러 가지, 뭐,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좀 단축되고, 좋죠. 근데 이제 사이버 보안도 같이 봐야 된다. 연구소 할 때.
그래서 이제 설계 소프트웨어를 좀 보면 여기 판정 기준이 조금 다르거든요. 여기 먼저 이걸 좀 볼게요. 판정 기준 이제 심각도가 있어요. 여기도 안전에 영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리고 발생 빈도도 있고 검출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뭘 봐야 되냐면 여긴 크리티캘러티라 그래서 중요도를 지금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중요도를 뭐 1, 2, 3 이렇게 조언을 나눠놨죠. 자, 이게 이제 왜 검출력하고 심각도를 보냐. 여태까지 DFMA 하면서는 이제 심각도하고 발생 빈도로 조합을 했죠. 두 개로. 근데 지금 중요도에서는 이제 검출력과 심각도 이렇게 두 개를 조합하는 형식으로 중요도를 이제 이렇게 산정하는 거예요. 다르죠? DFMA하고. 자, 이제 그 차이를 좀 예시로 보면은, 이제 여기 하드웨어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뭐 요거 DFMA처럼 심각도, 발생 빈도, 검출력을 같이 보면 돼요. 이렇게. 이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죠. 발생 빈도를 따질 수 있는. 자, 그런데 이제 같은 심실세동 검출에 관한 건데 고장 모드가 이제 이거는 심실세동 감지가 안 되는 경우에요. 알고리즘이면 이제 소프트웨어죠. 이게 이제 좀 결함이 생겨서 결국은 시스템 오류가 되는 경우에요. 명령이 전달이 안 된 거고 치료가 불가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경우는 소프트웨어 단독으로 지금 원인 제공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커런스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냥 1에 1 굳이 정의하자면. 근데 여기다가 뭐 1을 곱해봐야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게 확률적으로는 1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요거는 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두 개, 그러니까 심각도와 검출력만 조합을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심각도가 5고 검출력이 3이면 심각도가 5고 검출력이 3이면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레드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3으로 된 겁니다. 1이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가 3이에요. 이제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쵸? 그래서 그 62304에 여기 지금 적어놓진 않았지만 그 유닛 입출력 구현 검증, 그다음에 유닛별 모듈 통합 검증 이런 거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유닛이면은 이제 최소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유닛이 뭐 유닛 레벨까지 내려가면은 뭐 몇백 개의 그 유닛이 나올 수 있거든요. 몇백 개, 몇천 개 유닛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다 검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심실세동 감지 실패에 관여하는 유닛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분명히 모든 유닛이 다 여기에 관여하진 않을 거예요. 그걸 이제 그 하이어라키컬 디컴포지션이라고 그래서 계층적으로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해당 유닛이 나와요. 요거에 관여하는. 그거를 여기다가 검증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은 이제 모듈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다 모듈까지 통합한 단계. 이걸 다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죠? 이제 시스템 레벨에서 이렇게 분석이 됐으면 세부적으로 검증을 해야 62304를 만족을 하는 거예요. 62304에 이걸 요구를 하니까. 아까 여기 봤죠?
예, 유기상공사에서 5절에 보면은 다 요구를 하죠. 유닛 여기를. 자, 이게 이제 SFMEA가 되겠습니다. 자, 생산 쪽에는 좀 더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라벨을 인쇄를 했는데 라벨이 잘못 인쇄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제품 검사를 하잖아요. PFMEA를 하겠지만 이제 그 제품 출하하기 전에 이제 제품 검사를 해서 전압을 측정해야 되면 이제 전압을 측정하는데, 그런 측정 장비들은 이제 그 교정을 해서 보통 쓰면 되는데,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이제 장비들이 있거든요. 지그죠, 지그. 그걸 이제 반복 시험을 통하다 보면은 그 디스퍼션이나 이제 왜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체 이렇게 표준 편차, 평균과 표준 편차가, 표준 편차가 퍼지지 않도록, 유의 수준에서 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생산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좀 다르죠? 변경 기준 받고,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은 이제 기본적인 캐테고리가 한 7가지 돼요. 보안 통신, 데이터 보호, 무결성, 사용자 인증, 유지 보수, 물리적 접근, 신뢰성, 가용성, 이렇게 한 7가지가 되고, 각각에 대한 디테일이 이제 이렇게 그 항목별로 있어요. 예, 요게 이제 규격적으로는 이렇게 심플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세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이버 보안은 빈틈만 있으면 공격을 할 거잖아요. 그죠? 자연적인 고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틀어막다 보면 항목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따른 기능도 많아지고. 이제 현재까지는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7가지로 나눠놓고 세부적으로 이제 2025년부터는 이제 세부적인 요구사항이 시작이 되긴 했어요. 62443-4-2에 따른 이제 의료 쪽에서 보면은 ICTR 60601-4-5에 따른 세부 사항을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약간 유예기간 느낌이 좀 있어요. 이제 강화되겠죠. 판정 기준을 좀 보면 CVSS 4.0이라는 거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소개를 했죠. CVS 4.0을 다른 챕터에서 소개를 했는 모양이네요. 아마 그 관련 챕터가 아마 지금 유튜브 홈에 가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사이버 보안 CVSS 4.0에 대해서 그 캘큘레이터가 있거든요. 그 캘큘레이터로 이렇게 점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입력을 해야죠. 우리 시스템에 대한 입력 사항을 넣으면 이렇게 이제 점수가 매겨져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그 사업 영향에, 그러니까 말아먹을 정도냐, 이거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노출이 됐어요. 근데 이게 광범위하게 노출이 된 경우, 회원들이 많아서, 그럼 이제 이게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잖아요. 배상 때문에. 그러면 이제 CVSS 점수가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업의 영향을 이제 이렇게 5단계 정도로 보고, 이걸 이제 5단계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CVSS 점수, 이게 사업 영향, 이렇게. 그럼 이제 존이 나눠지고, 수용 여부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에 가보면, 사업 영향, CVSS 등급. CVSS 등급은 지금 이렇게 2로 고정을 해놨고, 사업 영향은 좀
뭐 항목마다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RPN을 쭉 계산해 보면 뭐 빨간색으로 보이진 않고 지금 이제 지금 그 내용들은 그 제세동기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제품에 대한 예시를 지금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 내용을 보진 않겠지만 이 항목들을 보면은 7가지다. 좀 전에 봤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계정이 대역 똑같고요. 네, 이 프로세스를 공유한다. 이거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PFMEA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FMEA는 이제 프로세스죠. 생산을 해야 되죠. 여기는 이제 뭐 좀 더 복잡한 프로세스인데 그냥 간략하게 해놨어요. 보기 쉽게. 원래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좀 더 복잡하죠. 자재 크게 보면 자재 입고 및 검사 해야 되죠. 반제품 조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제품 조립하고 검사를 해야 되겠죠. 포장하고 출하를 합니다. 이렇게 이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 요소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절차서가 다 있어요. 이런 행위들을 하는 함에 있어서 절차서가 다 있는데 어떤 그 절차 그 절차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상의 위험 내용들이 있고요. 조립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절차. 여기 지금 교육 훈련 절차 뭐 이렇게만 적어놨는데 절차서를 안 지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절차상의 위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공정상의 위험관리, 절차상의 위험관리. PMA 같은 경우도 심각도가 있어요. 심각도 있고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DFMEA하고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4개의 나사를 사용하여 PCB를 케이싱 뒷면에 고정하는 작업이에요. 프로세스예요. 고정 모드는 나사를 누락하고 조립하는 경우예요. 왜 원인은 뭐냐? 4개로 이렇게 쭉 계속 조립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약간 그냥 이제 누락되는 경우가 생겨요. 100번 조립을 하면 뭐 한두 번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PCB가 이제 뭐 완벽하게 조립됐다고 볼 수 없겠죠. 뭐 덜그럭거릴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워낙 또 포터블이다 보니까 약간 들뜨면 이제 이렇게 좀 흔들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가 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이제 뭐 심실 재세동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안전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심각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어떤 이런 이제 덜거덕거리는 현상들이 계속 있을 거잖아요. 알겠죠, 이것도. 그러면 안 좋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트레이에다가 나사 4개를 아예 그냥 다 쟁여놓고 뭐 지금 10개 조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접시를 10개 딱 놓고 4개씩 다 올려놔요. 미리. 그리고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심각도야 뭐 이게 이제 변함이 없을 거고 발생 빈도는 떨어지겠죠. 검출도 잘 될 거고. 네, 그러면은 안전하다. 이거 간단한 얘기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표현을 안 하는 게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위험관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위험관리를 뭐 아까 그 IC 60601-1 그 제품 레벨에서의 그 시험 검증을 하면 안전한 거냐? 어? 사고가 안 나냐? 그거 아니죠. 사고 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배상 책임의 법적인 다툼이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다 기록이 있으니까. 이거를 안 적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위험 관리를. 우리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경우와 아무런 관리를 안 하고 팔기만 한 경우의 방어와 다르다는 거죠. 법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 이거를. 근데 안 한 거잖아요. 한 경우, 안 한 경우. 확실히 갈리죠? 행위 자체는 둘 다 했는데, 적어 놓은 거와 안 적어 놓은 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도, 관리 측면에서도, 위험 관리는 이제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해야 된다. 여기 적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4개의 낫을 사용하여 PCB, 이건 똑같은 내용이고, ESD 충격이 발생한다. 작업자 또는 작업대가 접지되지 않아서 작업자가 PCB를 다루는 과정에서 정전기가 이런 경우가 많죠. PCB가 요즘에는 이제 MCU들이 좀 센시티브 하죠. 이런 거 정전기에 약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제 고장 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안 좋은 거죠. 불량 나면 빨간색인 거죠, 사실은. 프로세서 상에서 이렇게. 뭐 이제 뭐 스트랩 착용하고 작업대 접지도 하고 이온 팬도 설치하고 정전기 안 생기게 이렇게 하면은 좋겠죠? 뭐 심각도야 여전하겠지만 발생 어커런스는 줄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위험 분석을 해봤는데 그냥 초록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추가 경감 대책도 할 수 있어요. 12도 안전하지만 더 안전하게 뭐 이런 느낌이요. PFMA 절차상 위험관리. 네, 반전 기준, 예정 이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사용 적합성은 이제 그 두 가지예요. 형성 평가가 있고 여기 보시면 형성 평가가 있고 총괄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성 평가는 개발 프로세스 개발 중에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총괄 평가는 이제 그 프로토타입 제품이 이제 나왔을 때 아까 그 DFME도 갈렸죠. 설계 중에 그 다음에 개발이 끝나서 프로토타입 나오면 이제 그 규격 시험을 했죠. IC601-1로. 사용 시나리오도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성 평가는 포머티브 이밸류에이션은 이제 개발할 때 요것도 그 지금 그 제가 그 앞서서 찍어놓은 그 유튜브 거기에 있어요. 한번 가서 한번 사용자 가서 한번 보세요. 총괄 평가는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DFMA의 시스템 시험, 규격 시험 하듯이 총괄 평가도 이제 그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하면은 되는 거예요. 향상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전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뭐 제세동 치료 타스크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크게는 세 가지예요. 그 총괄 평가를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예요. 사용 시나리오는 준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세 단계. 그 세 단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을 줘서 위험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타스크를 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에.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자체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환자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패드 부착이 가능하죠. 제세동을 그래야 할 수 있어요. 패드 부착이 잘못되면 안 되고요. 그죠? 환자가 이렇게 뭐 제모가 안 되거나
가슴 제모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세동기가 좀 한마디로 마탱이가 갔으면 또 안 되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 이제 제세동을 실시하는데 사용자가 어버버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중요하고요. 제세동기 점검 이게 맨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상태 점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죠.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전원부가 배터리 이제 드라이브 배터리 그러니까 1차 배터리잖아요.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이제 이게 이제 갑자기 쓸라 그러는데 없거나 비품 이게 이제 인증품이 아닌 거 막 갖다가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갑자기 쓸라 그러는데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용 시나리오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제품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바이오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자까지 이렇게 복잡한 타스크가 주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이제 의사일 수도 있고 간호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얘처럼 이제 좀 응급 상황에서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노멀한 상태에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다양한 사용 시나리오가 있다. 그 중에 이제 얘 같은 경우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 시나리오별 위험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용자가 UI가 유저 프렌들리 하지 않으면 그 트라이얼 에러가 발생해요.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죠. 아니면 이제 약 투여를 잘못하거나 소수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큰일 나죠. UI가 사실은 되게 사고의 원인이에요, 원인. 그래서 사용 적합성도 중요하다. 이걸 일일이 다 보면서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뭐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앞에 DFMA하고 SFMA 했으니까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정 기준, 계정 이력. 자, 이번에는 RACT 보도록 하겠습니다. PHA RACT도 이제 봤었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된 RACT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위에 요인별로 이렇게 그죠? 쭉 돼 있죠? 위에 요인별로 그 해저드를 말하는 거예요. 위에 요인이 해저드예요. 위에 상황은 해저더스 시츄에이션이고 리스크 컨트롤 위해가 이제 하암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암 쪽 있죠. 지금은 이제 함별로 한 건 아니고 위에 요인별로 이렇게 한 겁니다. CHL에서 이제 요 얘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3번, 4번, 5번, 7번, 9번, 11번. 여기다 다 쓴 건 아니고 뭐 이제 이렇게 설명하려고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갖다 쓴 거예요. 이제 RACT에서는 이제 뭐 전체 잔여 위험에 대해서 판정하려고 RACT에 올려서 FMA나 FTA를 올려서 쓴다고 했죠. 여기 보면 FTA도 올라와 있고 DFMA, UFMA, PFMA 이렇게 올라와 있죠. 사실은 여기에 SFMA도 있는데 지금 이제 빠져 있죠. 네. 하여튼 여기 다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쭉 이제 뭐 세 가지 위험 통제가 있어요. 이렇게 설계 자체에 대한 거, 이제 가드 보호 대책이 그러니까 이제 추가 이렇게 보호 대책을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설명서나 안내 이런 거. 설계를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이제 베스트고 그다음 이제 뭐 가드를 대거나
추가 조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이에요. 이제 이게 전부 다 지금 치료 불능 때문에 치료를 심실세동 환자가 이제 치료를 못 받아서 위중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거든요. 이럴 경우에 위에는 이제 뭐 지속적인 심실세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HAL 어디였나요? 잠깐만요. HAL이었나요? CHAL이었나요? 요 그 조사한 자료가 있었죠. 네, 그거에 따라서 85%, 10%, 5%. 이게 사전조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반드시 이게 심각도에 대한 사전조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발생 빈도 P1이에요. 해저더스 시츄에이션이 발생하는 이제 이런 그 위해 상황이 발생하는 발생 확률, 시간당 고정 확률, 발생 확률 P1과 P2를 곱하면 위험이 된다 그랬어요. 콤비네이션 하면 이렇게 두 개를 프로덕트 하는 겁니다. 자, 여기 0.85하고 곱하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이 아까 그 0.05도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뭐 FMA를 또는 뭐 FTA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치료불능 상황이 올라온 건데, 다 사실은 독립적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증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설마 지금 이게 몇 개요? 상황이? 둘, 넷, 여섯, 여덟, 10개의 상황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굉장히 확률이 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요인별로 묶어서 지금 저렇게 묶어서 이 그 심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더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서메이션을 해봐요. 그럼 이제 4.25 곱하기 10의 5승 정도의 확률이 나오거든요. 시간당 고정 확률이. 판정 기준을 이렇게 판정 기준을 보면은 이렇게 정해 놨잖아요. 세탈부터 negligible 이제 이렇게 무시해도 좋다까지. 그러면은 이 기준을 이제 여기다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초록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요 부분이 이제 이게 이렇게 적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주 일어난다고 볼게요. 1.0 2에 마이너스 5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요 세 개가 그죠? 요 세 개가 값이 확 올라가죠. 확률이 있으니까. 생각도의 확률이 있으니까. 이 확 올라가면 그러니까 썸메이션을 하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죠? 다시 원위치. 자, 그러면 이거를 자동으로 하는 게 좋겠죠? 요거를 여기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규칙 관리를 한번 보면 이렇게 규칙을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요 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편집 한번 보면은 지금 이제 이 해당 셀 값을 어디랑 비교하느냐? 이 기준값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큰지 작은지 물론 이제 보면은 알지만 자동으로 계산하게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이게 치료불능에 관한 거고 위의 요인에 대한 거가 이제 지금 하나는 부적절한 치료. 아까 그 DFMA 하다가 보면은 뭐 콘덴서 누전 현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 안 되는 거 심실세동 지속적인 심실세동이 발생해서 이제 위험한 거잖아요. 또 이렇게 물론 얘도 이렇게 곱하는 거죠. 조합을 하는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해저드별로 같은 해저드별로 이렇게 모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야. 이제 뭐 따로 모을 필요는 없죠. 하나씩이니까. 하나씩 다 이제 판정하면 되겠죠. 기준 대비. 자, 요게 이제 위해 요인별 위험이 되겠습니다. 이걸 똑같이 카피를 해서 위에 상황별로 보면 뭐 지금 거의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지금. 위에 상황이 요거 하나, 이거 하나, 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위에 상황, 얘는 이제 각각이에요. 각각. 그래서 이제 판정 기준은 내동 똑같고요. 위에 별로 한번 볼까요? 위에 별로. 이게 위에 별, 자, 한번 올려놓고 다시 한번 보죠. 여기 위에 별, 위에 상황별, 위에 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의 뭐 레이아웃이 비슷하지만 위에 별로 보면은 좀 들어온 게 더 있죠. 그러니까 여기 뭐 위에 요인이 좀 다르더라도 치료불능, 원약질환 치료 뭐 이렇게 섞여 있더라도 결국은 지속적인 심실세동이라는 위해로 묶이죠. 자, 이렇게 묶어서 봐도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떤 이렇게 다 더해보면 딱히 이제 문제가 지금 발생하진 않은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자녀 위험 지속적 심실세동이라는 위해에 대한 전체 자녀 위험을 그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중요하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뭐 여기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방법입니다. 개념상. 판정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레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